SK 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메리저입니다. 자, 지금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를 그대로 하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겠는가, 이 고민이 드실 텐데요. 오늘 이 고민들을 전부 다 싹 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세 가지만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왜 오르는지, 그리고 왜 올라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 파트는 수급이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를 판단을 합니다. 즉 유동성이 집중이 되는가, 이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주식의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사고 팔아야 수익이 날지, 그게 바로 전략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SK 하이닉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SK 하이닉스가 오르는 이유는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AI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혼자 먹고 있죠. AI 서버 만드는 회사들이요, 반도체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정작 SK 하이닉스는 물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뭐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SK 하이닉스가 먹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분기의 영업이익이 무려 40조 원 이상으로 서프라이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4월 23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남았죠.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 기대감으로 주식이 오르는 이유가 되겠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빅테커들이 3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쵸? 이 뜻은 뭐냐면은 물건이 부족하기 전에 미리 선점을 좀 해두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메모리라든지 고급 메모리 가격이 동시에 폭등을 하는 구조가 되겠죠. 결국에는 뭘 팔아도 돈이 되기 때문에 오르는 이유가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르는 이유는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오르는 이유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올라야 하는 이유를 보고 투자를 해야겠죠. 대부분 모르실 수가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단순히 4월 23일을요 실적 발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4월 23일은요, 여러분들, 단순히 돈을 얼마 벌었다 이런 확인하는 날이 아니고요. 반도체 가격을 얼마에 팔 수 있는지 결정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사겠다는 사람은 지금 줄을 섰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죠. 즉 4월 23일은 그냥 실적 발표가 아니라 이 값에 대한 결정권을 확인하는 날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을 출시를 하면요,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를 한국에 두 곳이 공급을 하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초기 물량을 선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현재 3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협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2028년까지도 이 반도체의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 배정권이죠. 물량 배정권 자체가 SK 하이닉스에 있다는 겁니다. 4월 23일은 단순한 실적 발표가 아닌 값을 매기는 결정권을 확보하는 날이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이 팔리면 팔릴수록 SK 하이닉스의 매출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빅테크들이 3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협의점에 있고요. 2028년까지도 공급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요, 여러분들, 올라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지금 오르는 이유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올라야 하는 이유로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왜 오르는지, 그리고 왜 올라야 하는지 재료를 봤다면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요,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돈이 몰리지를 않으면요, 여러분들, 주가가 오르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데, 여러분들 보통 수급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좀 자주 보시나요? 대부분 매매 동향 들어가셔서 외국인과 기관계 많이 체크하시죠. 자, 그런데 이거 보고 수익 나신 분들 혹시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계의 수급을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최근에 잘 올랐던 종목이죠.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가 좀 보면은 외국인 빼고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어느 동향만을 가지고 상승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는가? 진짜 수급은 바로 거래 대금을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거래량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고깃집에서 삼겹살과 꽃등심을 파는데 삼겹살 같은 경우는 2만원짜리가 100인분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꽃등심 같은 경우는요 10만원짜리가 50인분의 거래량이 나왔어요. 자, 거래량만 보면요 여러분들 삼겹살이 꽃등심보다 거래량이 무려 2배입니다. 그쵸?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거래 대금을 보면은 삼겹살은 100인분의 거래량이 나왔지만 거래 대금은 200만원이고요. 꽃등심 같은 경우는 50인분의 거래량이 나왔지만 거래 대금은 500만원입니다. 결국에는 매출은 꽃등심이 주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종목을 찾아보겠다고 거래량만 상위 종목만 가지고는 바로 허점이 생긴다는 거죠. 진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찾고 싶을 때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의 거장 워런 버핏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좋은 기업이 너무나도 많은데 거래 대금이 적어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요 무엇을 받느냐면은 시장의 관심도를 받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죠. 그럼 하루에 거래 대금이 얼마나 찍혀야 많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자, 딱 잘라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거래 대금은 1000억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거래 대금을 분석을 해가지고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고 있죠. 하루에 1000억 이상 종목은요 평균 100개 내외로 거래가 됩니다. 상위 기업들을 좀 제외를 하면은 또 얼마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몇천 개의 종목들 중에서 100개 정도면은 충분히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거래 대금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실제로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시장 주도주 타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쵸? 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원전 재료와 이제 재건 재료가 있었죠. 충분히 오른 상황에서도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기간 조정장에 진입을 하면서 63% 가까이 수익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핫 이슈였는데요. 충분히 상승이 나온 경우에서도 이 거래 대금이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고 무려 130% 정도라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도 보면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그쵸? 알루미늄 관련주들에게 수급이 좀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후에 조정장에서 진입을 하면서 73%라는 큰 수익을 빠르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신성 ENG도 보면은 태양광 재료를 갖고 있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상승이 나왔지만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면서 눌림목에서 강한 상승 약 88%라는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63%, 130%, 73%, 88% 이런 수익이 여러분들 아니고요. 수익이 잘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료가 있고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이요. 이런 식으로 단기 조정이 와도 여러분들이 실수로 잘못된 타이밍에 진입을 했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거래 대금이 높은 종목만 선정해서 매매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의 거래 대금도 좀 보면은 수치 자체가 일일 거래 대금도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쵸? 3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도 약 117조 원, CMA 잔고도 113조 원. 투자자 예탁금과 CMA 잔고만 합쳐도요 220조 원을 넘어섭니다. 그쵸? 증시 주변 자금 합계까지 하면은 약 300조 원에 육박을 하는데 하루 거래 대금이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들 그만큼 총알이 많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바로 회복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됐다는 거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재료로 왜 올라야 되는가, 수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이 몰리고 있는가, 거래 대금 그렇죠. 그런데 재료와 수급이 아무리 좋아도요 결국에는 내가 언제 어디서 사고 팔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전략이 없으면은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략 파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전략 같은 경우는요 바꿔서 말하면은 기준이자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의 그 이유가요 바로 목표가 없어서 그러는 건데요. 언제 어디서 팔아야겠다의 목표가 없다면요 큰 수익은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 목표가를 참고할 때 증권사 목표가 많이들 참고하실 겁니다. 그쵸?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증권사의 목표가는 보수적으로만 참고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요 증권사의 목표가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면은 증권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매수 매도를 해서 결국에는 수수료를 좀 챙겨야 하는 이런 구조인데 보수적으로
해야 매수 매도가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작년에 증권사의 목표가를 좀 보면요. 자, 목표가가 나왔던 게 2025년 2월 28일이죠. 작년 2월 달에. 자, 삼성전자 목표가가 68,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증권에서도 2월 27일 날 삼성전자 목표가가 71,000원. 굉장히 보수적이죠. 하지만 저희 주식 인사이트에서 발행드렸던 삼성전자 목표 주가 얼마였습니까, 여러분들? 18만 원이었죠. 자, 이거 무료로 배포되었던 자료죠. 상승 여력 230% 잡았고요. 보수적일 때가 96,000원, 그리고 낙관적이 18만 원 정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월 28일 날 그쵸, 목표 주가 20만 원 정도 MI증권에서 나왔던 거고요. 자, 하나투자증권에서도 나왔던 게 25년 3월 12일 목표 주가가 29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주식 인사이트에서 나왔던 게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100만 원, 상승 여력 무려 400%를 잡았었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잡을 땐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잡는 게 아니라 보수저가, 기본 낙관, 그리고 최대까지 4등분해서 어느 정도 잡아놔야 우리가 시나리오대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목표 주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증권사의 목표가가 여러분들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꼭 보수적으로 우리가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보수적도 좋지만 긍정적으로도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어야 수익의 극대화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목표가를 잡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주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희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의 목표가가 새로 발행이 되었는데요. 보수적인 시나리오와 낙관적인 시나리오, 시나리오별로 좀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목표를 잡는 데 참고 정말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렇게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 있었죠. 이러한 종목들과 함께 목표가를 함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로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시적으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선착순으로 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신청이 너무 많으면 조기 종료가 좀 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받아보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오매니저에 숫자 5를 정확히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문자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고, 그리고 신청자 성함 남겨주시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신청 방법 굉장히 간단하시고, 그래서 2026년에는 정말 코스피와 코스닥의 마지막 대폭등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결국에는 수익의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주식 인사이트 꼭 기억해 두시고, 조기 종료가 좀 될 수가 있는 만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 5를 정확히 기입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